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어제 한번 약세장을 디딘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완전한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랠리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까지 제시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을 누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질 만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잡아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이는 발언들이 있으면서 오늘장 시장의 상승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특징과 이슈 좀 짚어주시죠. 네. 은행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인하한다는 소식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2%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6% 상승, S&P 500이 1.8%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애플하고 MS가 각각 4% 상승, 3.2%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가 모두 6%대 상승을 했고요. 웰스파고도 5%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철강업체인 뉴코가 5.3% 상승했고, 유나이티드 세러피틱스라고 있는데 11.6%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인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각각 4%, 3.3%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채굴 기업 중 하나인 프리포드 맥모란이라고 있는데 5.6% 상승했고요. 어제 은행주 상승은 JP 모건이 어떻게 보면 트리거를 당겼는데 JP 모건이 6.2%를 상승했습니다. 실적 개선이 전망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순이자 이익이 5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존의 1월 예상치는 500억 달러였는데 그거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다른 은행주에도 같은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9월 금리 인상 일시 중단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6월, 7월 50bp 금리 인상 후 경제에 대한 영향 살펴보기 위해 9월엔 일단은 금리 인상 쉬는 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적응한다면은 수요와 인플레가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지금 연준이 인플레 낮추는데 성공할 듯 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년 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1970년대 말과 상황은 다르다. 그때와 어떻게 보면은 유가 등 이렇게 유가 급등이 좀 비슷하지만은 나머지는 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 억제 조치, 금리 인상, 긴축 기조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실업률은 좀 오를 수 있지만은, 과거 침체기 실업률인 10%까지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겐하임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계속하면은 S&P 500 최고치 대비 4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만간 성장을 억제하는 구간으로 좀 접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엔 과잉 정책 대응, 즉 오버슈팅이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이 혼란을 거듭하면은 결국엔 연준이 시장에 개입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증시가 더 낙폭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어제지요. 20% 일시적으로 하회했다가 탈출을 했는데 S&P 500 기준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저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아니다. 결국에 약세장 랠리다,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프리스에서는 기술주가 지금 현재 과매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거래할 만한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져가지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핵심 이슈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 인하 카드 검토를 좀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되나요? 그렇죠. 결국엔 물가 때문에 결국 관세를 인하하는 건데 네. 이게 어제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는 아니죠. 저번 주에도 네. 계속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본 방문 중에서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조금 지금 인플레가 중간 선거 앞두고 너무 지금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바이든 네. 자기네들도 중간 선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지금 빨리 금리도 올리는 거에 더불어서 결국에는 관세를 좀 인하하면서 인플레를 좀 일시적으로 좀 낮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선거를 의식한 발언도 어느 정도는 약간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겠네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좀 실적이 핵심일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JP모건 실적 개선이 좋은 이유는 뭐 금리 인상 때문인가요? 일단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순이자 이익이 좀 네.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1월 예상치로는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500억 달러가 순이자 이익이 날 것으로 봤지만은 네네. 결국에는 560억 달러 더 상향 조정하면서 나머지 은행주들 뭐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두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네.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았는데 국내 은행주는 좀 다른 결로 봐야 되나요? 좀 쉬었으니까 같이 좀 영향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아, 네. 최근에 좀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다 네. 보니까 은행주들 약간은 좀 같이 가지 않을까, 커플링되는 양상이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연은 총재가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언한 걸 좀 보면 사실 뭐 저희도 6월까지는 거의 확정적이고 9월 정도 가봐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일단 9월에 일시 중단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 뭐 좀 긍정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일단은 뭐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6월, 7월에 50bp 일단 인상해놓고 네. 9월까지 FOMC 9월 FOMC 열리기 전까지 인플레 네네. 계속적으로 급등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0.25로 조금 수그러들 수도 있다. 완전히 안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저는 이제 저 약간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뭐 50bp 인상을 했는데 8%대 CPI가 계속 나오면은 뭐 한 번 더 빅스텝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뭐 CPI가 뭐 9% 넘어서 뭐 이렇게 되면 또 네. 어떻게 보면 75bp 자이언트 스텝 얘기는 또 다시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때 상황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쭉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높은 물가 그렇죠. 수준이 좀 약간은 봐야 돼. 잡히는지 예. 이걸 봐야 이제 9월에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좀 이런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사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되게 늦게 대응했다. 연준이 이렇게 네네. 비판을 좀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 발언은 좀 인플레를 또 낮추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 이제 급하게 낮출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네. 이제 수년 정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는 인플레를 결국 잡을 수는 있다. 연준이 지금 뭐 긴축 정책 하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뭐 1970년대처럼 뭐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은 오지는 않는다. 뭐 그때 같은 유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각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약간 좀 선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반등이 시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뭐 바닥은 아니다 이런 시각이 좀 더 많아가지고요. 사실 근데 뭐 구겐하임 CEO 발언을 보면 S&P 500 지수가 4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는데 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도 75% 급락 더 할 거다 뭐 이렇게 좀 공격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조금 과도한 평가는 아닌가요? 과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40%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30%까지는 네. 가능하지 않겠나 저도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 네네. 뭐 결국에는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금리 인상 긴축기 좀 멈추지 않으면은 시장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은 뭐 결국엔 변동성 지수 VIX 지수도 40을 넘어야지 뭐 바닥이고 아직까지 네. 증시 항복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증시가 연준의 긴축 기조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연준이 시장에 개입을 할 것이다. 즉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연준이 개입을 해야지 시장에 바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연준이 개입을 해야. 네, 이런 시각까지도 좀 체크를 해봤고, 네, 아직까지 뭐 바닥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좀 약세장에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 거 보면 수주 정도의 단기 랠리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주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12,000선 시도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S&P 500 기준으로는 한 4,100선이 일단 조금 거기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뭐 S&P 500 기준으로는 4,000선 빨리 좀 회복을 하는 게 좀 급선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일단 초단기적인 상승은 좀 나올 것이라고 저도 보고는 있어요. 예.
초단기적인 상승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럼 네.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부분을 좀 비중을 줄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네. 수익이 좀 났으면은 좀 줄이고, 아니면 저는 한 본전 정도만, 본전은 좀 그렇고, 어떻게 네. 보면 장기적인,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에서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하는데, 네.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거 좀 많이 보시니까, 그냥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저는 일단은 좀 챙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뭐 아직까지 지금은. 진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좀 팔아놓으면은 또 결국에는 또 낮은 가격에 또 살 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네, 수익은 조금 챙겨가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제프리스 쪽에서 또 이제 기술주, 이제 거래할 만한 랠리가 좀 가능하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결국 이것도 그럼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진입해보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네.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네, 봐서는 급락에 의한 뭐 어떻게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보자 뭐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네. 본다면은 지금 좀 너무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 구간이다. 그러면 한번 반등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좀 매수해보자.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아, 네. 전반적으로 시각이 좀 비슷하네요. 일단은 찐바닥은 아니다. 이런 시각이 있고, 이럴 때를 이용해서 약간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해보자. 그걸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제시를 해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좀 반영이 되긴 했는데 사실 원숭이 두창 얘기가 계속 좀 나오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아시아를 제외하고 거의 번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외신에서 좀 나왔는데 원숭이 네. 두창 관련 주식 그거 관련해서 제약주들이 관련 없는 제약주들이 네. 급등을 해서 주의하자라고 지금 외신에서 나왔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퍼질 가능성 많지 않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프리카 네. 이외의 지역에서의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천연두 주사를 맞으면 한 85%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걸로 봐서는 팬데믹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뭐 네. 그쪽 관련 주식 HK 이노엔 파미세 네. 급등을 했는데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천연두 관련해서 임상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밝히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원숭이 조금 전에 까먹었는데 원숭이 뭐죠? 두창이요. 원숭이 두창. 네. 예, 그쪽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가면서 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솔직한 얘기로 예측은 무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아주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뭐 나이스하게 성공을 했지만 네. 추경 매수는 신중해야 되겠죠. 아, 네. 관련주에 대한 추경 매수는 신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뭐 국내 시장 오늘 어떻게 보세요? 상승하겠죠? 일시 뭐 미국하고는 저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간을 놓고 봐서는 같이 상승하고 같이 하락하는 건 맞는데 하루하루를 연동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미리 올랐잖아요. 미리 네.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 증시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을 또 노리는 측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일단 상승분은 일정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렇다고 큰 폭으로 빠지는 거는 또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러나 소폭 뭐 하락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미증시에서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들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시장이 약간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일단 거의 시각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찐바닥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를 노려서 조금의 투자 전략을 짜보자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투자 전략 짜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